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폭풍 전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급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고요. 어제 지표 하나 발표됐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볼 거고, 어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증시 오후 2시 이후에 완전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매도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고 오늘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부 다 빠졌어요. 완전 급락세를 보이면서 1% 이상의 하락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이렇게 땡겨주는 모습, 우리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도 이제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가 조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제 특징적으로 리비안이 22% 이상의 급락이 터졌고요. 루시드도 7%, 니콜라도 4%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비안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돈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죠. 리비안도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요. 루시드 역시나 마찬가지, 니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업체들은 일제 급락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뭐 나름 양호하게 막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1.5% 정도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했는데 AMD라든지 ARM이라든지 ASML 전부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은 혼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해고를 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업수당이 이렇게 청구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해 고용이 꺾인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8월달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용이 생각보다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덜 하겠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거죠. 어제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예상치는 21만 건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만 5천 건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20만 7천 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다는 건 뭐죠?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리비안이 급락했고, 뉴욕 증시 약보합을 기록을 했고, 또 고용보고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조금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갑자기 푸틴이 신형 핵미사일 시험 성공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푸틴의 존재감은 국제시장에서 전혀 없죠. 그래서 푸틴이 뭔가 뭘 꾸미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연말에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는 애가 타니까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도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악재에 시장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 하락했습니다. 106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유가는 빠졌죠. 제가 그러니까 95달러 넘어갈 때 수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좀 꺾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2달러대까지 나왔습니다. 유가가 95달러 갔을 때 지금 뭐 100달러 얘기 나오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15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매수 들어갔으면 완전 박살난 거죠. 특히 이제 유가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11배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원자재 선물 시장은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부담이 좀 덜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87%대까지 올라갔다가 4.7%대까지 내려왔고요. 빅스 지표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수요 파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파괴라는 것은 유가가 급등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나 국채 금리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고용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어제 한국 시장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죠? 2시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급락했고 코스닥도 역시나 완전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매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게 개인들의 매매 동향이고요. 파란색이 외인들 동향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도의 주체가 누구였냐? 개인들입니다. 그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물타다가 막판에 던지는 물량들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은 더 심했죠. 이렇게 빠지는 동안 개인들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 매매를 회피하는 물량 내지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보는 무지성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9월 중순에 20조 5천억에 달했던 신용잔고가 19조 4천억까지 줄었습니다. 1조 원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결제일 기준이고 거래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하락하는 순간부터 하루에 2천억가량의 신용잔고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급락했죠. 그 다음에 또 급락하면서 19조 4천억을 기록한 것이 9월 26일 여기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빠졌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조 원 밑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더 빠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시장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연휴가 하나 끼어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 돌아가는 것들을 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 생산과 그리고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산 완전히 박살났다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상태고 10월 달에는 산업 생산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 증감률도 보시면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다? 반도체와 자동차죠. 그런데 반도체 생산 증감 추이를 보시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낸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HBM 관련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갔었는데 반도체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고정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현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정가는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것들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고정가가 올라온다는 것들은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리스타킹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수출은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자동차 수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8월달 9월달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었었는데 내수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면서 수출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에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ADR 지표가 50선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하락에 극단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거의 구분응선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대신에 공격적인 매수, 물타기 이런 것들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 절대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관리만 철저히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제 오후장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오늘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장 초반에 호가 시장가로 때려가지고 하한가 호가부터 시작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오후장에도 역시나 회피 물량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외인들의 현물 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3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매매가 돌아서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매도 잔고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데 이게 원웨이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 돌아서는지 한번 보시고, 낙폭 과대, 어제 오후장에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등에서 매수에 들어가지 마라. 지금은 좀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 10% 이상 가지고 있죠. 요거는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먹을 생각보다는 안 깨질 생각 혹은 덜 깨질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신감 좀 가지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에 계속해서 제가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파동에 따라서 흐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급락장에서 18% 이상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만 돌아서면 툭툭 튀어 오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올 수 있다. 그 종목들의 후보가 바로 여기 강한 주식 추천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파동 추천주 이외에 제가 매일같이 핵심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고요. 기법 교육도 유튜브에서 시간상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주식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첫 번째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